증시 전문가 모시고 한 주간 증시 되돌아보고 향후 전망도 알아보는 증시 톡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경제증권부 문지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조병현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종가지 기준으로 이제 3,250선 넘어서면서 이제 최고치 경신했는데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좀 이런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질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발표된 지표에 따르면 미국하고 유럽하고 중국이 전부 다 M2 증가율 고점을 통과해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YY 27%대 기록을 하고 지금 17%, 18%대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유동성이 절대량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빠른 속도로 공급이 되다가 그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다들 아시다시피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돈의 힘 측면에서는 기존에 비해서 조금은 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쪽에서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나 ISM 제조업 지수 같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이런 기대치들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었는데 얘네들도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이제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가 멀티플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요 두 개의 변수가 이제 잡혀버린 거죠. 기존에 비해서 더 높아질 여력이 작아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멀티플은 떨어지진 않는다고 해도 더 높아지는 못한다. 그럼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제는 멀티플이 아니라 펀더멘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속도라든지 상승 탄력이 경제 지표들이나 기업 실적들을 확인하면서 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연초처럼 급격한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오름세는 아니더라도 저희 좀 이제 중간중간에 이벤트나 경제 지표들 확인해 가면서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 확인해 가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을 하면 될까요? 문제는 적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재반 지표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기대치가 더 빨리 올라와 있고 실물 지표들이 그것보다는 하반기에는 조금은 못 미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한국 수출이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빨리 발표되고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선행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조업 베이스의 이제 경기 사이클이긴 한데 이게 5월달 지표가 45% YY로 전년 대비해서 올라갔죠. 근데 6월달에 그럼 이게 50%, 60%가 나올 것이냐? 작년에 기저가 5월이 진짜 낮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수출 물량은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회복제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효과가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가격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이클 지표들이 이제 고점을 통과하기 시작을 하면은 수출 금액 같은 것들이 하반기에 계속 높은 영역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다가 또 올라가는 흐름들 아니면 업종별로 이제 움직임들이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차별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하반기가 좀 녹록치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1일 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수출 기업들을 서베이를 한 그 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더라고요. 하반기에 작년 대비해서 수출이 YOY 기준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퍼센테이지가 55% 정도로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했던 기업들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대로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현업에서도 경제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소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저희는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좀 참고할 만한 국내외 좀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6월 달에 있는 이번 FOMC 당장 다음 주에 있는 FOMC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 회의록에서 이제 나왔던 바를 종합을 해보면 연준은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움직이겠다,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스탠스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어떤 데이터를 보고 움직일 거냐, 연준의 포커스는 사실 가장 높은 수준, 작년 기저효과가 발현되면서 제일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피크를 지난 다음에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피크를 지난 다음에 그 이후의 데이터들이 어떤 수준에서 수렴을 할 것이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올라오면서 7%, 8%도 YOY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를
가정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 정도까지 아주 그냥 생각지 못하는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그건 일시적일 거다라고 지금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럼 이게 정말로 한 3%대에서는 계속 고착화돼서 나올 거냐 아니면 2%대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뭐 내년까지 가면 1%대로 다시 떨어지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피크 이후의 데이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미국의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고용지표나 물가지표가 가장 좀 기저효과 같은 것들에 의해 가지고 왜곡되기 쉬운 5월달, 6월달 이후의 데이터들을 좀 확인을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6월달 FOMC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기상으로 그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8월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9월 달에 있는 FOMC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심, 중요성은 계속해서 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종합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그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좀 최근에 이제 시장 움직임들도 그렇지만 구심점이 조금은 약해지면서 이제 업종별 순환매라든지 테마 이런 것들이 순환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기 이후에 이제 매크로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 블룸버그 같은 데 집계를 하는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물가 같은 게 미국 물가 같은 경우도 올해는 3.5% 2%에서부터 최근에 전망치가 3.5%까지 쭉 올라왔거든요. 근데 내년도 전망치는 그냥 2.3%이 정도에서 계속 플랫하게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 구글 트렌드 같은 데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사상 최고치로 높게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질적인 전망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식소사번이라는 말로 표현이 될 텐데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은 이것들을 따라다녔을 때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연결되기가 단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지난해나 연초에 비해서는 현금 비중은 일단은 조금 확보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연말까지 갔을 때 이제 매크로 상황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높지가 않고 가격 측면에서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플레이션까지 가격 상승이 이끌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기존에 비해서 좀 소진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연말로 가면서는 조금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배당주 쪽에 대한 관심들을 조금 높이면서 이 단기에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전략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ES 같은 이런 상품들에 대한 관심들 이런 쪽들로 조금 대안적인 투자들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